지금부터는 문다혜 씨 검찰 조사와 관련된 소식 한번 다뤄볼게요. 검찰이 타이 이스타제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간접 뇌물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게 좀 저희가 못 들어본다는 것 같은데 간접 뇌물 이게 대중에게 좀 낯선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뭐 언론에서 경제적 공동체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적 공동체는 사실 법조문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물인데 이 간접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뭐 가족을 통해서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주변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이동재 기자님하고 친구고 제가 공무원인데 이동재 기자님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의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걸 안 갚게 되던가 혹은 뭐 우리가 뭐 같은 뭐 관련된 금전으로 관련해 있는데 제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게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내가 결국에는 내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이 간접 뇌물로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네. 법적 개념에 맞게 간접 뇌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 예,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 그 이스타젯 항공에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또 태국으로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 그 비행기 값이나 집을 지원해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부부가 문다혜한테 지출할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예. 원래는 이제 감싸주고 집도 사주고 뭐 생활비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비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그 전 사위,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제트 특혜 채용의 주인공 그 전 사위 서모 씨는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네. 해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우리 캐비넷에서 뉴스 캐비넷에서 다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 서모 씨가 말을 하면 되게 간단한 사건이다 오히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서모 씨가 참고인이에요. 예. 피의자면 피의자를 출석 요구했을 때 피의자가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참고인이 안 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모 씨를 피의자로 어떻게 전환시키는 증거와 법적 논리를 검사들이 개발할지는 봐야 될 것이고요. 서모 씨가 설명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본인은 게임 업계에 있다가 항공업계 그 임원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원래 항공적인 지식이 있었냐 없었냐, 경영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 하루 아침에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가게 되는데 그 이민 가게 된 경위, 그리고 취업 경위, 예를 들어서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서 갔다. 예. 뭐 연봉이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고 갔다. 아니면 내가 이력서를 직접 제출했다. 아니면 정말로 이상득 뭐 그 전 회장하고 이상득 그 중진공 이사장하고 관련이 있다. 이상직. 아우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나. 이상직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예. 것들이 명확해지면 모든 게 소명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당당하잖아요. 네. 그 모든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간접 뇌물 아니다. 나 능력 있다. 이러면 소명되는데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희한합니다.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혐의 입장에 아예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검찰이 그냥 그 길을 갈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굳이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 안 하고 뭐 전화 조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전화 조사도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네. 아 이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나저나 또 문다혜 씨가 이번 주 안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네요. 네, 검찰 측이 10월 중에는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참고인이라 가지고 출석을 안 하거나 늦출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출석을 해서라도 예.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 피의자 아니에요. 뇌물죄. 아빠가, 네, 뇌물죄로 아빠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네. 것이고 재판이 열려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도 형사소송법에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는 거의 뭐 증언을 물론 법정에 들어갈 때는 지금 문다혜 씨가 원래는 당당했잖아요. 원래는 네. 뭐 트위터에다가 뭐 거의 뭐 전쟁하자 식으로 글을 썼다가 지금 음주운전 때문에 쏙 들어갔습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위풍당당하게 입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은 참고인 조사로 갈 때 그냥 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 막상 조사를 들어가서는 증언 거부하겠죠. 예. 기억이 안 난다 하던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주지검도 이게 새로 지은 거여가지고 아마 네. 지하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검찰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춘천지검은 아직 재건축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예. 안 했어요. 예. 춘천지검 같은 경우 중앙지검도 지하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춘천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검찰청 법원이 낙후된 곳에는 그 어떻게 써 있냐면 여름철에 가면 이 네. 콘센트 위에다가 에어컨 꼽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과부하 걸릴까 봐. 그러니까 예. 지금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예. 검사님들하고 판사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전 전주지검이 요즘 행하는 행태를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만약에 비판하거나 혹은 그러한 그 모함을 모욕이나 주려고 하면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뭐 가이드라인을 줄 텐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이 문다혜 씨나 혹은 관련자들을 그냥 지하주차장 통해서 언론의 노출을 최소화해가지고 수사에만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뇌물죄 도중에 그런데 이제 뇌물죄 검찰 조사 도중에 이제 문다혜 씨가 참고인으로 간 다음에 또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문다혜 씨가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던가 그러면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소문이 많았잖아요. 예. 갑자기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왜 가? 이런 소문이 많았는데 그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예, 뿌빠풍커리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뽀뽀뽀거리에. 예, 무에타이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그 영등포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고 또 음주 사고 관련해서는 피해 택시 기사가 그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익숙해지실 거예요. 진짜 변호인을 한 분인지 뭐 여러 명을 각각 다른 변호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인으로 치면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변호인들이 먹고 사는데. 예. 근데 제가 약간 희한한 거는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아니요. 네. 예. 이거는 약간 제가 수사기관이 전 딱 기사 봤을 때 이거 좀 수사기관이 오반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그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처음에 내가 몸이 아프다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모든 한의원들을 다 압수수색을 할까 이거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왜냐면 이런 상당수가 이게 거의 시스템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 병원에 누우시는 분도 있지만 한의원 가서 누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의원 진단서를 내지 않는데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모든 한의원을 압수수색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게 또 반대로 보면 사실 한의원에서 그 약간 전치 1주나 2주 받고 한의원에 들어놓는 분들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약을 막 짓고 막 저도 모르는 막 약을 막 져가지고 막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아예 검찰이 이렇게 수색한 김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정책적으로 좀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살인행위로 한 만큼 네. 또 수사는 수사대로 또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야당에서는 스토킹이라는 그런 말까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스토킹이다. 뭐 그 여러 가지 그 오피스텔 같은데 수사도 그렇고. 아니,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시던가 제가 근데 그때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게 그 네. 불법 숙박업이죠. 네, 불법 네. 숙박업 관련해서 훨씬 더 약간 경하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 그 경우 네. 케이스가 좀 경하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네.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문대 씨 같은 경우에 또 5년 이상 했던 또 슈퍼 호스트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예. 요거는 세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볼 것 네.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한 사례는 운영한 지 한 달이 안 되던가 1년이 안 되던가 이런 분들인데 5년 동안 슈퍼호스트로 운영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이 세금 문제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감이 끝나자마자 야권에서 이번에 탄핵몰이에 좀 나섰습니다. 네. 일단 뭐라고 주장하는 건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조국혁신당 주축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카드를 만지작 거리다가 조국혁신당이 먼저 거리로 뛰쳐나간 건데 뭐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정부의 폭정과 무능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이 조국 대표의 이제 발언인데 전 조국 의원이 정말 법학자가 맞는가라고 좀 많이 의심이 되는 게 네.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 사유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뭘 짚냐?
이 공무원이 이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 네. 그렇게 짚어줘야죠. 또 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 그게 탄핵인데 이게 지금 뭐 수사기관이 우리를 상대로 수사를 하니까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폭정이다. 또 뭐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무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는 주장이고요. 이 조국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탄핵 사유가 없는 대통령이 없어요. 정권 뭐 중반기 지나가면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하는 모든 정권이 있었는데 전혀 아직까지는 이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탄핵 다방이라는 것까지 또 연다고 합니다. 이게 네. 다방이 좀 취향이 그런 것 같은데, 예, 최근에 근데 조국 대표나 또 황운하 의원이나 이렇게 탄핵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근데 두 사람 다 지금 실형을 또 선고받은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일단 탄핵 다방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 탄핵 다방 이 민주 진영이 이런 거 참 잘해요. 아, 그렇죠. 이런 건 약간 부러운 부분이에요. 네. 뭔가 뭐 솔깃한 단어 써가지고 만듭니다. 예. 근데 이게 다 결국 본인들 돈벌이 장사라는 거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방을 만들어서 인건비 지출하고 커피값 지원한다고 또 세금 꾸역꾸역 쓰고 이렇게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다방 가서 커피 마실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출근해서 일하기 바쁜데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조국 대표랑 황운하 의원은 실형 선고를 이미 받았죠. 조국 대표는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어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올해 2월에 상소심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8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3년 선고를 받았고요. 네. 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3년 선고를 받았고 2심 항소심은 지금 11월 21일 선고가 돼 있어요. 돼 있고 저는 오히려 황운하 의원이 조국 대표보다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황운하 의원은 혼자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같이 재판받습니다. 근데 사람을 구속해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대법원도 사람을 구속해놓고 재판받을 수 있는 게 6개월이에요. 황운하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이니까 구속시키지 않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을 구속시키면 대법원 선고가 6개월 안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11월 달에 선고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구속했다. 황운하 의원은 구속 안 했다 하더라도 황운하의 대법원 선고는 11월부터 6개월 안에 나옵니다. 내년 5월 안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조국 대표 선고는 내년 5월 안에 안 나오게 되면 황운하 의원 선고가 더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먼저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심 나온 지가 한참이 됐고 한참입니다. 벌써 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될 건인가 싶기도 해요. 예. 근데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그 정경심 교수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이미 뭐 전 국민이 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그런 건이기 네. 때문에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뭐 돈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고가 좀 나오길 고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11월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 전까지 총력전을 좀 펼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각종 총력전을 펼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에서 뭐 집권 관련된 그런 기구를 만든 것도 있고 또 외적으로는 장애 집회를 나갈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규탄 대화를 할지 아니면 이게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의가 응집이 안 되니까 조국 혁신당이 먼저 치고 나온 거라 보여지는데 응집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준 거거든요. 비명 행사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잘 안 그러니까 선고가 나와서 신변의 위협이 생길 거라고 다 알기 때문에 다음 뭐 신삼김 시대든 어쨌든 다음 권력에 대해서 이미 크랙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전투적으로 장애 집회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뭐 조국 혁신당과는 달리 곧장 탄핵 추진에 나선다기보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뭡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그날에 이제 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에 맞춰갖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덮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님께 여러 가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탄핵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저희가 이 정도에서 한번 끊고요. 저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댓글 좀 읽어드리는데
야, 이게 그 저희 버퍼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그 건물 꼭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방송해가지고 건물 꼭 옮길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건물 자체는 조망이 굉장히 여기가 좋은 곳인데 그 터는 좋은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었고 네. 이게 그 인터넷 선 자체가 좀 오래된 선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한번 저희가 바꿨는데 바꿔도 이러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건물에 상당한 언론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네. 인터넷이 이 건물이 문제가 되면 이 네. 언론 자체가 이제 소식이 늦어지고 네. 늦어질 것 그동안에 같습니다. 근데 이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상당히 느린 인터넷을 썼더라고요. 깜짝 그래요? 놀랐어요. 저희가 이 선을 바꾸면서 이제 다 같이 바꾸게 된 건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참 일단 저희가 방송 오늘 이 정도 하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절대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예, 또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또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요즘 정치 방송에 버퍼링이 엄청 심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모종의 집단이 혹시 뭔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혹시 어디서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사이버 공격인가? 저희가 사이버 공격 받을 정도로 아직 규모가 커지진 않았는데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마음이 웅장해지는데. 네. 공격에 항상 예. 대비하셔야 됩니다. 강 변호사님 다음에는 범법자들이 사법 방해하는 강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 예.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국감 보면서 비슷한 생각 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하셨고 그러고 수사가 느려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 예. 댓글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 말씀하시죠. 닥치고 멸공님께서 광고는 버퍼링이 없네요라고 하시. 아 그렇죠. 광고는 이거 광고는 네. 주커버그 사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8만 명 좀 넘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곧 3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이 총선 이후에 저희가 비수기에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버퍼링으로 인해서 액땜 해드렸으니까 이번 주 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숫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11월 14일, 15일, 25일이 중요하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14, 15, 25 이게 이 번호로 또 로또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5,000원 날리시는 건데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약간 버퍼링 있는 김에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방송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희가 낭비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 변호사님도 마지막에 짧게 한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달리면서 생각도 정리하시고 우리 뉴스 캐비넷 내일도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버퍼링 없이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